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1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승자와 패자인데요. 과연 전쟁에서의 승리가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요? 그 운명의 갈림길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럼 이야기의 발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거대했던 초나라가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그 시작점에는 바로 한 사람의 오만이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총사령관이었던 영륜낭화는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는 심사장관과 함께 협동작전을 펼치기로 해놓고는 이걸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오나라군을 공격했죠. 모든 전공을 혼자 독차지하려던 이 섣부른 판단이 결국 나라 전체와 자기 자신까지 파멸로 이끌게 된 겁니다. 한편 인왕화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정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충신 심사장 장군인데요. 그의 이야기는 전쟁터에서 잘못된 정보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도에서 패배하고 도망쳐온 장수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심사장군에게 끔찍한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초나라 왕께서 전사하셨다는 그런 거짓보고였죠. 왕이 전사했다는 이 거짓 보고를 심사는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충심이 지극했던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생전에 다하지 못한 충성을 저승에서나마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정말 이 무책임한 거짓말 한마디가 결국 한 충신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심사가 자결한 바로 그 직후에 전령이 도착해서 왕의 진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은 살아계시고 운성으로 피신 중이니 군사를 이끌고 합류하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고 심사의 군대는 순식간에 지휘관을 잃은 채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나라를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초나라 소왕,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패자의 길은 참혹하고 고달팠습니다. 소왕의 피난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먼저 회수라는 곳에서는 도적대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을 빼앗겼고요. 운몽에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누이 개화공주를 구출하면서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깁니다. 겨우 도착한 운성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었던 사람의 아들에게 암살당할 뻔한 위기까지 겪죠. 이 모든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수성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패자인 초나라 왕이 이렇게 처절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승리한 오나라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서서히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나라의 합려왕과 장수들은 초나라 궁전을 점령하자마자 재물과 미녀들을 약탈하면서 향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이걸 보고 최악의 이적 행위, 즉 스스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며 탄식했죠. 그는 무력으로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곳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고 진정한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려왕의 오만은 정말 끝을 모르고 치달았습니다. 그는 장수들에게 초나라 고관들의 저택과 아내를 차지하라고 명령했고요. 심지어 이걸 말리려고 찾아온 본국의 늙은 충신 5명의 간언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모두 처형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폭정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오나라가 타락해가는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큼은 다른 목적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킨 초나라 평왕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오자서입니다. 복수의 진정한 대가, 과연 그건 뭘까요? 오자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자서는 이미 죽은 초평왕의 무덤을 찾지 못하자 수도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사흘 안에 무덤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이 무시무시한 엄포에 백성들의 두려움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한 노인의 도움으로 평왕의 무덤을 찾아낸 오자서는요,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낸 뒤에 구리 채찍으로 무려 300번이나 내리쳤다고 합니다. 죽은 왕의 시신까지 욕보이는 이 잔혹한 행위는 초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적개심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한다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공포가 복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손자는 진정한 승리와 패배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군사적인 승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초나라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백성들은 오나라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저항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반면에 오나라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그들의 잔인함과 오만함 때문에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전쟁에서는 오히려 패배한 겁니다. 손자는 오자서에게 이렇게 말하며 비통해합니다. 승리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승자의 무분별한 행동은 반드시 적의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손자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흑한 삼태기가 모자라서 거대한 산을 쌓는 데 실패한 것처럼 진정한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그 사실에 절망한 것이죠.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